역대급으로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을 앞두고 있습니다. 와라 가을아. 9월과 10월엔 충무로 황제의 귀환부터 19,000원입니다. 짜증연기 대가의 신작까지 과분하신 분이죠. 그야말로 한국 작품 대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 작품은 당신이 사라져야 내가 살아. 박찬욱 감독의 12번째 장편 영화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주인공을 맡은 이병헌은 한 해외 인터뷰에서 이번 영화에서 자신이 90%나 등장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2시간 20분이라는 러닝타임 동안 이병헌의 지리는 연기 차력쇼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얼마 전 최종 예고편이 공개됐는데 파피루스 면접 보셨죠? 떨어졌죠. 첫 장면은 이병헌이 면접을 보는 모습과 함께 시작하죠. 영화의 줄거리는 이병헌이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뒤 재취업을 하기 위해 경쟁자들을 모조리 제거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병헌의 얼굴을 보시면 강한 빛이 비춰지는데 건너편 건물의 창문으로 반사된 햇빛 때문입니다. 이는 100% 박찬욱 감독의 의도일 것 같은데 개인이 존중하지 않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풍자한 것 같죠. 그리고 다음 장면엔 면접 본 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그 두 분이 사라지셨어요. 경찰 2명이 이병헌의 집으로 찾아왔는데 그중 한 명은 바로 오달수 배우였습니다. 오달수는 친절한 금자씨와 올드보이로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 팬들의 감회가 새로울 것 같죠. 그리고 사라진 2명의 지원자들의 정체는 바로 이성민과 차승원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손혜진이 이병헌의 아내를, 엄애라는 이성민의 아내를, 박희수는 이병헌이 가고자 하는 회사의 반장을, 유연석은 손혜진이라는 치과의 의사 역할을 맡았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캐스팅 라인업이 매우 화려한데 한간에는 특별 출연으로 박찬욱 감독의 최배우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최민식까지 등장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가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등장하는 건 친절한 금자씨 이후 20년 만이기 때문에 등장만으로도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병헌과 최민식이라면 이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야 씨발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나? 어떤 역할로 등장하게 될지 매우 궁금하죠. 그리고 다시 예고편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적힌 것들 자제하기, 아빠 취직할 때까지. 이 장면에서 박찬욱 감독 특유의 미장센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곳곳에 보라색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병헌의 옷과 아들의 옷, 그리고 손혜진의 앞치마와 집안 인테리어, 심지어 경찰들이 앉아있던 소파마저 보라색이었죠. 하지만 딸에게는 유일하게 보라색이 보이지 않는데 아직은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순수함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올드보이에서 보라색이 병적인 의미로 사용됐다고 밝혔는데 처음 이우진이 오대수를 납치하는 순간의 우산, 이우진의 손수건과 판도라의 상자까지 이우진과 관련된 모든 게 보라색이었으며 결국 마지막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죠. 따라서 보라색이 없는 딸 이외의 모든 가족들은 마지막에 죽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시면 당신 할 수 있어. 최고의 면접이 될 거야. 이병헌이 면접을 위해 급하게 바지를 입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바닥에 미끄러움까지 이용하는 게 진심 연기 디테일이 미친 것 같죠. 이뿐만 아니라 덤벙대는 모습이 마치 이것만이 내 세상을 연상케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이병헌의 코믹 연기가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영화에서 엄청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다 죽여버려. 바로 손혜진의 다 죽여버리라는 말이죠. 이는 손혜진이 이병헌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느낌인데요. 제가 지난 티저에서 줄거리를 설명드리자 아니 어떻게 취업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되냐며 개연성에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상컨대 벼랑 끝에 선 이병헌은 손혜진의 말을 듣고 진짜로 경쟁자들을 다 죽이고자 결심한 걸로 보이죠. 죽여버려. 이후 영화는 빠른 속도로 전개되며 시스템 안에서 한 개인이 추악해지는 과정을 담아낼 걸로 예상되는데요. 박찬욱 감독이 제작 발표에서 떡밥을 던진 게 있는데 바로 손혜진이 영화 후반부의 전체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예상컨대 이건 바로 손혜진의 불륜일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 티저 예고편에서는 키스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은 손혜진이 유연석과 바람이 나는 걸로 예상되죠. 따라서 손혜진은 가족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최고의 아내처럼 보이지만 막상 남편이 장기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의사와 바람을 피게 되는 걸로 보이고 이를 이병헌이 알게 돼 유연석뿐만 아니라 손혜진까지도 다 죽여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작품의 원작은 해외 소설 X로 박찬욱 감독이 가장 영화로 만들고 싶었던 작품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박찬욱 감독이 워낙 각색의 신이라 어떤 파국이 담겨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되죠. 과연 이번 영화가 흥행에 성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지는 9월 24일 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해외에서는 한국 작품들이 검열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작권이나 판권 문제 때문에 나라별로 볼 수 있는 콘텐츠
콘텐츠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만약 해외에서도 한국 작품을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서프샤크 VPN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VPN은 가상사설망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IP 주소를 숨겨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 기능 중 대표적인 게 바로 IP 위치를 전 세계 어디든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콘텐츠를 마음껏 볼 수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VPN은 공용 와이파이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필수나 다름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프샤크 VPN은 디바이스에 무제한으로 연결 가능해 딱 한 명분만 결제하면 온 가족의 사이버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고맙게도 서프샤크 측에서 고정 댓글에 있는 surfshark.com/cinemaboy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결제 시에 코드 시네마보이를 입력하시면 4개월 추가 사용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무조건 30일 환불을 보장한다고 하니 일단 결제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일어난 사실 실화 기반의 웰메이드 영화 굿뉴스입니다. 이 영화의 모티브는 1970년대 발생한 요도 사건으로 공산주의 테러 단체인 일본 적군파가 비행기를 북한으로 향하게 했던 여객기 납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납치된 항공기를 착륙시키려는 비밀 작전을 중심으로 다룬다고 하는데 약간의 창의력? 김포공항 간판위에 그려지는 평양공항 글자와 북한 옷으로 갈아입는 수많은 사람들로 보아 이 비밀작전은 서울을 평양으로 위장시켜 적군파를 속이는 거죠. 실제로는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이후 허무하게 들통나버리고 말았었는데요. 이번 영화는 실화 기반의 허구를 더했다고 알려져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죠. 이뿐만 아니라 캐스팅 라인업이 엄청 화려한데 믿으려는 의지, 이 세 가지가 잘 합쳐지면 필요할 때마다 사건을 해결하는 해결사 아무개를 우리 철중형 설경구가 여객기를 무조건 착륙시키려는 작전을 맡은 중앙정보부장을 양아치인지 배우인지 모르겠는 유승범이 때론 진실도 거짓말을 한다. 비밀작전에 투입될 예정인 엘리트 공군 장교 서고명을 약한 영웅의 홍경이 맡아 거진 연기력 파티를 보여줄 예정이죠. 이 작품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잡았다고 판단돼 이미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초청됐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이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데 성공하고 인질들을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을지 10월 17일 넷플릭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 액션 듀오 영화 프로젝트 Y입니다. 이 영화는 가진 거라고 서로뿐인 두 여성의 범죄 느와르 이야기로 한소희와 전종서가 주연을 맡았는데 이들은 94년생 동갑내기인데다가 두 배우 모두 액션 작품에서 주연을 맡은 적이 있죠. 한소희는 마이네임으로, 아무한테나 손대지 말라고 못 배웠니? 전종서는 발레리나로, 혹시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있겠니? 두 여배우 모두 액션 연기로 호평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액션 케미가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고편을 보시면 한번 가는 건 인생 시계 가야지. 공동묘지에서 삽질하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녀들은 시궁창 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검은 돈 80억 금괴를 훔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개된 포스터에 써있는 문구에는 계획은 완벽했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로 보아 이들의 범죄에 차질이 생길 확률은 200%죠. 아마도 검은 돈의 주인에게 발목이 잡힐 것 같은데 잘못되면 우리 진짜 죽을 수도 있어. 그 정체는 바로 최종 빌런 토사장, 지옥2의 유아인 대타 김성철이 맡았죠. 이어서 미성과 도경의 선배 가영이 보이는데 순양그룹 고명딸 김성록 배우가 맡았으며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화려한 각오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미성과 도경의 뒤통수를 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 나 믿지? 일단 대사만 봤을 땐 중2병스러운 느낌이 있지만 이미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초청됐기 때문에 작품성은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두 여성이 벌이는 범죄의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9월 10일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식구들 가져왔지. 오셨습니까, 형님? 올 추석을 강타할 코미디 영화 보스입니다. 이 작품은 보스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자 새 후보들 중에 차기 보스를 정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성민 배우가 특별 출연으로 보스로 등장하는데 얼빵한 연기를 선보이며 파격 변신을 할 예정이죠. 그리고 차기 보스를 맡은 주연들을 보자면 전 자격이 없습니다. 전 그냥 주방장이잖아요. 탄탄한 연기력을 소유한 조우진이 차기 보스 영순이지만 조직이 아닌 중식당 미미루로 전국구 평정을 꿈꾸는 순태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춤이 날 선택한 거지. 소녀시대 수영의 남자 정경호가 조직 내 입지는 충분하나 운명처럼 만나 탱고의 인생을 건 차기 보스 이력자 강표를, 하늘 아래 건달은 다 같은 꿈을 꿉니다, 형님.
범죄도시 장이수 박지한이 유일하게 보스를 갈망하지만 그 누구도 보스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보스 부적격자 파노를,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해롱이 이규영이 미미로 배달원으로 잠입한 언더커버 경찰 태규를 맡는다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처럼 S급 배우들이 출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꽤나 화려한 캐스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야 이 새끼 뭐? 나 짱깨. 이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가 내부자들과 남산의 부장들 그리고 서울의 봄을 제작한 하이프 미디어 코프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코미디 본연에 충실한 명작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죠. 정확한 개봉일은 미정이나 한간에 의하면 추석에 개봉될 예정이라고 하니 연휴 때 가족과 영화관에 들릴 예정이시라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상을 다 뒤져서 너를 찾아내겠다. 판타지 로코 드라마 다 이루어질지니입니다. 이 작품은 천여년 만에 컴백한 경력단절 정령 진이가 감정이 결여된 인간 가영을 만나 그녀 앞에 놓인 세 가지 소원을 두고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주연으로는 확신의 공룡상 김우빈이 진이를, 국민 첫사랑 수지가 가영을 맡으면서 역대급 비주얼 케미를 예고했습니다. 기억해라. 널 찾아갈 내 이름은 이블리스다. 사실 이번 작품이 공개 전부터 화제를 모았었는데 사람들이 과연 이 진이가 어떻게 실사화되는지에 대해 감이 1도 안 잡혔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개된 예고편에선 다 이루어질지니. 뿌링클 치킨 광고를 연상케 하는 김우빈의 모습이 담겨 아예 병맛 컨셉으로 갔단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도 공개된 스틸컷에선 김우빈이 멀끔하게 나오는 걸로 보아 현대 사회로 오면서 적응했다는 설정 같습니다. 믿고 보는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폭삭 소가수다에 맞먹을 대작이 탄생할 것 같은데 과연 그들 사이에 놓인 세 가지 소원이 무엇일지 10월 3일 넷플릭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나요? 내가 신사장이야. 충무로 황제의 복귀작 신사장 프로젝트입니다. 전 레전드 협상가 현 치킨집 사장이라는 미스터리한 비밀을 가진 신사장이 신사장? 장난 아니지. 협상 끝. 말빨 하나로 사건을 해결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분쟁 해결 히어로 드라마인데요. 주연으로는 연기장인 한석규가 신사장을 맡아 말빨 하나로 조지는 한석규의 원맨쇼 연기가 펼쳐질 예정이죠. 방금 도로교통법 위반하셨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법대로 해. 특히 한석규는 드라마를 선택하는 데 탁월한 안목을 지녔는데 그의 대표작으로는 뿌리 깊은 나무,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낭만 닥터 김사부와 비밀의 문이 있으며 최근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로 오랜만에 복귀해 MBC 연기대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번 작품 또한 매우 기대되는데요. 신사장 프로젝트는 12부작의 월화 드라마로 9월 15일 TVN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위험은 다 내가 지고 돈만 가져가겠다. 이제 책임을 지셔야죠. 감당할 수 있겠어? KBS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 은수 좋은 날입니다. 한동안 KBS는 드라마가 연이어 폭망하며 나락을 갔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 판도가 바뀔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동업하자고요. 가족을 지키고 싶은 학부모 강은수와 두 얼굴의 선생 이경이 우연히 얻은 마약 가방으로 벌이는 위험처절한 동업일지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대표 지상파 KBS가 마약을 소재로 들고 왔다는 것부터 무조건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죠. 이에 더해 캐스팅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녀배우 이영애가 강은수를, 그때와 지금 어느 게 더 최악일까? 트리거에서 문백으로 열연했던 김영광이 선생 이경을 맡아 우리의 목적은 장기적이고 안전한 고객층을 만드는 것. 오케이? 새로운 케미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특히 이영애는 1999년에 방영된 초대 이후 무려 26년 만에 KBS 드라마에 복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근 마에스트라와 구경이에서 파격 변신을 선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엔 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지 매우 기대되는데요. 은수 좋은 날은 12부작의 토일 드라마로 9월 20일 KBS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일 뒤 자정에 사람을 죽일 겁니다. 숨막히는 밀실 스릴러 살인자 리포트입니다. 이 영화는 무려 11명을 살해한 전대미문 연쇄살인범 영훈이 특종이 간절한 베테랑 기자 선주에게 인터뷰를 제안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살인자를 바로 대신 기자님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시면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쇄살인범입니다. 더글로리의 나이스한 개새끼 하도영이 맡았습니다. 예고편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하도영은 목소리 하나로 분위기를 압도하죠. 더글로리에서도 이 섹시한 발성이 차가운 분위기와 완전 찰떡이었기 때문에 이번 연쇄살인범 역할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한편 베테랑 기자 선주는 나 특종 따라가는 거 아니야. 사람 구하러 가는 거지.
팔방미인 여배우 조효정이 맡았습니다. 그녀는 최근 히든페이스와 좀비딸에 출연하며 정반대의 캐릭터를 연기했었는데 이번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데요. 공개된 예고편에서 그녀는 지가 11명을 죽였대잖아. 그런 놈 만나러 왔는데 안 무서워? 영훈이 예약한 호텔에 2701호로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방 구석구석에 설치했으며 이 모든 상황을 선배 기자가 밖에서 보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백선주 기자님? 하도영이 들어오는데 진심 분위기가 미쳐버렸습니다. 하도영의 목소리와 얼굴도 한몫했겠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 등 이 영화의 연출 수준이 매우 높은 것 같죠. 한편 이 둘은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인터뷰를 요청하신 이유가 뭐죠? 그럼 기자님께서는 왜 인터뷰에 응하셨죠?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선주는 영훈이 정신과 의사이며 살인 동기가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믿기지 않는 고백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환자가 죽어야만 치료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를 들은 선주는 무언가 잘못됨을 느끼고 도망가려는데 기자님께서 이 방을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죽습니다. 지금 인터뷰를 멈추면 또 한 명이 살해될 거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죠. 아마도 그 대상은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선주의 선배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선주는 살인자와의 인터뷰를 끝마칠 수 있을지 9월 5일 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분이 저희 어머니라고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정영희 씨가 40년 전의 상황이 산에 묻혀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또상호 감독의 신작 얼굴입니다. 이번 작품은 연상호 감독의 사비로 제작된 단돈 2억 원짜리 초저예산 영화인데요. 배우와 제작진은 약 20명이며 촬영 기간은 단 13일로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기 위한 시도이죠. 주인공은 짜증 연기의 대가 박정민으로 그는 연상호 감독의 취지에 공감해 노게런티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1인 2역을 선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둔 임동환과 임동환의 아버지 이명규의 과거 모습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기대되는 게 박정민의 아버지가 실제로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박정민이 현실에서 봐온 아버지의 모습을 바탕으로 디테일한 연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죠. 그리고 얼마 전 최종 예고편이 공개됐는데 내가 뭐 아름다운 거 추한 거 그런 거 구분 못할 것 같아. 이명규가 자신의 주제로 한 다큐 촬영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시작합니다. 현재 이명규는 권혜우 배우가 맡았죠. 이명규는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노력을 통해 정각 분야의 장인으로 거듭난 인물인데요. 그런데 대사에서는 내가 아름다운 거 추한 거 구분 못할 것 같냐고 하죠. 이로 보아 이명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 엄청난 열등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동환에게 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분이 저희 어머니라고요? 40년은 된 시신 같습니다. 도망가신 거 아니었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바로 그의 엄마 정영희의 백골 사체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동환은 처음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버지 이명규가 엄마가 임동환이 어릴 적 도망갔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죠. 어쩌면 이명규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정영희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살해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영정사진엔 정영희의 사진이 아니라 백지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임동환은 조문객들에게 어머니의 사진이 없냐고 묻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가관입니다. 사진 같은 거 없어. 너는 얼굴이 좀 못생겼거든. 사진이 없는 이유가 정영희의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장면에서 정영희가 이명규에게 선물을 주고 가는데 이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명규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녀의 얼굴이 못생겼다는 사실을 모를 테고 정영희는 자신을 외면이 아닌 내면으로 판단해주는 이명규가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걸로 보이죠. 한편 임동환은 특종의 냄새를 맡은 다큐멘터리 PD와 함께 정영희의 죽음에 대해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영희 언니는 몰랐을 거야. 그놈이 안 잡혔어? 확실히 자극적인 얘기예요.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의 대사로 보아 정영희 그녀만은 몰랐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던 비밀이 있던 걸로 보이죠. 이로 보아 주변 사람들 또한 정영희 외모 때문에 무언가 숨긴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비밀엔 그놈이라 불리는 한 남성이 중심에 있는 듯한데 당신도 사장 찾아갔어? 보고 봐야죠. 왜 그랬는지. 그는 바로 정영희가 일하는 피복 공장의 사장이었죠. 사장은 모종의 이유로 정영희에게 화가 난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남성들과 함께 산에서 그녀를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이명규는 울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아내가 폭행을 당하는 데에도 자신의 장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의 심정은 정말 끔찍할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그러셨어요?
이명규에게 왜 그랬냐고 따지는 임동환의 대사와 함께 예고편이 모두 끝이 납니다. 따라서 정영희 죽음엔 이명규가 연관되어 있다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과연 이들에겐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는 9월 11일 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럼 저는 겨울 한국 영화 라인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